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짠맛의 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소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존 필수 물질이다. 앞서 절대적인 약 또는 독은 없으며 문제는 양이라고 했다. 소금이 맞지 않는 체질이라기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덜 필요한 사람이 있다. 평소 먹는 음식에 들어간 염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사 외에도 소금을 따로 먹어줘야 하는 사람도 있다. 큰 저수지를 품은 것처럼 물을 잘 보유할 수 있어서 한번 채워 넣으면 웬만해서 고갈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말라버려 수시로 채워 넣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은 소금을 따로 먹어주는 것이 좋다. 내려가는 혈류량이 많은 사람, 머리를 많이 쓰는 수험생이나 연구원,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는 사람, 활동량이 많은 사람도 소금이 더 필요하다. 심장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소금과 물이 지나치면 몸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심장의 불길이 약한 상태인데 강력한 수흡 기운인 물과 소금이 들어가면 심장이 꺼지지 않으려고 더 격하게 뛸 수가 있다. 그렇다고 소금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심장을 영양하는 것이 먼저이고 위장을 먼저 살려놓는 것이 우선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소금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어제는 필요했지만 오늘은 소금보다는 다른 기운의 맛이나 음식이 더 급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소금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둑에서 수가 중요하듯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다. 먼저 둬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나 요리할 때도 어떤 것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맛이나 질감이 달라진다.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을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에서 물과 소금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때는 소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소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막상 먹어보면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소금이 좋다고 해도 몸 상태를 살피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물과 소금은 양분을 이동시키고 분해하고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영양분은 아니다. 기본이 되는 영양분인 주식을 잘 챙겨 먹지 않거나 다른 맛이나 영양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소금과 물만 열심히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과 소금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데 필수 요소이지만 다른 영양분, 다른 기운의 맛과 조화가 필요하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과하다 싶으면 개어낸다. 소금의 치사량은 300에서 350g으로 알려져 있다. 식후에 배가 부르거나 공복감이 심하면 몸에서 잘 흡수하지 못해 토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식사 전이나 식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새콤달콤한 것을 먹고 조금 있다가 먹으면 편안하게 소화시킬 수가 있다. 소금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될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몸이 냉한 경우이다. 차면 굳고 따뜻하면 풀린다. 자연현상이 그렇듯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따뜻하면 풀려서 피가 돌지만 차가우면 굳어서 수축되고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한다. 몸이 내간 사람은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차갑고 단단한 땅에 물을 부으면 겉돌고 스며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짜게 먹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서 겉돌고 붓는 느낌이 나타나게 된다. 열이 나지 않으니 땀을 흘리지 않고 목마름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고 소금과 물을 먹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때는 냉기를 빼가면서 소금과 물을 먹어야 한다. 매일 배에 곡식 찜질을 하거나 족탕, 반신욕을 하고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다. 처음에는 된장이나 조선 간장을 타서 따뜻한 국물을 먹거나 소금차로 먹는 것이 좋다. 장아찌, 치즈 등 소금 발효식품을 잘 활용한다. 이른 오전부터 소금을 먹거나 차가운 생수에 타서 소금을 형태로 먹으면 몸이 식으면서 부작용이 심해진다. 그러므로 오후 이후에 먹기 좋은 농도의 소금차를 먹는 것이 좋다. 둘째, 긴장감이 심한 경우이다. 간담이 약하면 과도한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 급한 마음에 소금을 먼저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울렁거리거나 구역질이 나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굳은 상태는 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간담 기운을 보하는 새콤달콤한 것, 고소한 맛을 먼저 먹어주는 것이 좋다. 간담이 약한 사람은 평소에 동치미 국물, 냉면 육수, 메밀 육수처럼 시고 짤 음식이나 간장조림, 데리야키 소스처럼 고소하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레몬즙이나 새콤한 과일즙, 오미자, 산수유차나 청 등으로 간담을 풀어주고 소금을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경우 참기름, 들기름, 견과류도 좋고 깨소금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간담 경락이 지나가는 옆구리, 목, 고관절 등을 잘 풀어주고 족탕이나 발 마사지 등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 셋째, 위장이 약한 경우, 얼굴이 누렇고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이다. 짜게 먹거나 소금을 먹고 나면 앞 이마가 띵하고 목이 축 늘어지며 입에 침이 고이면서 구토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이 너무 풀려서 연동 운동을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여서 몸이 무겁고 만사가 귀찮고 행동도 느려진다. 이때 소금이 들어가면 반발작용이 나타난다. 속이 싸하면서 위로 또는 아래로 쏟아낼 수가 있다. 이때는 소금을 먹기 전에 단맛이 나는 꿀이나 설탕, 사탕 등으로 위장을 보호해야 한다. 약해진 위장과 위 경락이 지나가는 무릎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굳은 기운을 풀기 위한 연한 소금의 기운을 잘 흡수할 수가 있다. 넷째, 얼굴만 붓거나 벌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심장이 약한 경우이다. 화기운인 심장이 약하면 얼굴이 붉은 편이고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어깨가 자주 아프다. 평소에 얼굴 쪽으로 열이 오르다 보니 얼굴에 땀이 많다.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생기거나 얼굴이 땡땡 부어올라 깜짝 놀라기도 한다. 이때 곡식으로는 수수가 좋고 커피나 녹차, 쑥차, 초콜릿, 고들배기처럼 쓴맛이 나는 것으로 심장을 영양하는 것이 먼저이다. 어깨나 날개 축지, 상체를 강화해서 화기운을 좋게 해놓으면 발산하고 확산시키는 힘이 살아나서 소금에 수렴하는 기운을 잘 흡수할 수가 있다. 다섯째, 심포와 삼초가 약한 경우이다. 즉,
건강염려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경우이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떠올렸을 때 걱정부터 앞선다면 조절력, 생명력이 약해진 상태이다. 평소에 건강염려증도 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심신이 안정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보니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어깨가 무겁고 손에 이상이 있고 여기저기 저린 증상도 심하다. 이런 경우 소금을 먹으면 손발, 특히 손이 부을 수가 있다. 곡식으로는 조, 옥수수, 녹두가 좋고 콩나물, 감자, 우엉, 양상추 등 담백하고 생내가 나는 것과 떫은 맛이 나는 것으로 영양하면 좋다. 저염식과 무염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밥과 채소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식물에도 나트륨이 있지만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칼륨 비율이 훨씬 높은데 평균 0.02대 1의 비율로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이런 불균형이 심화된다. 채소류는 대개 쓴맛, 쌉싸래한 맛이 많고 칼륨 성분이 많은데 여기에 소금 간을 하지 않으면 맛과 영양의 균형이 깨진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하면서 나트륨 배출을 위해 칼륨이 많이 든 채소,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하라고만 하지만 소금 섭취 없이 이런 종류의 식품만 먹으면 칼륨 과다가 된다. 칼륨 과다는 나트륨 과다 못지않게 위험한 증상을 동반한다. 다이어트나 건강을 목적으로 샐러드를 자주 먹으면서 드레싱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 염분 부족으로 여러 가지 증상에 시달릴 수가 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해서 메말라 있던 사람은 소금을 먹으면 물도 같이 섭취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몸이 부을 수도 있다. 붓는다고 걱정하거나 몸무게가 늘었다고 살찐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살이 아니라 수분이 늘어난 것이다. 평소 몸이 냉했던 사람은 차고 굳은 상태여서 흡수가 안 되어 부을 수도 있다. 긴장된 기운이 지나쳐서 간담이 약한 사람, 심장 기운이 약한 사람도 몸이 풀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곧 괜찮아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붓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소금을 줄이고 다른 맛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 쓴맛, 쌉싸래한 맛의 음식이나 새콤달콤한 것을 같이 먹으면 균형이 맞는다. 오렌지 주스, 레몬즙 등 새콤달콤한 음료나 감잎차, 보이차 등과 같이 먹으면 매우 좋다. 쓴맛의 커피나 쑥차는 얼굴 붓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칼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어서 활발하게 이뇨작용이 일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걷기와 기본운동, 찜질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잘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푸석푸석하고 부어있는 사람의 경우 소금을 먹으면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이 빠지면서 얼굴선이나 몸 라인이 정리되어 생기 있고 날렵해 보인다. 반면에 살쪄 보이는 것이 소원이라던 사람은 메말랐던 몸의 수분과 염분이 채워지면서 오히려 보기 좋게 살이 오른다. 앞서 말했듯 소금을 먹을 때 심장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 간담이 약해서 흡수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거나 저염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먹는 순서와 방법, 먹는 양이 조금 다를 뿐이다. 천일염과 정제염은
음식에 넣어 먹을 때 용도가 분명히 다르다. 간수가 잘 빠진 질 좋은 천일염은 맛도 좋고 입자가 커서 배추를 절이거나 국에 넣어서 먹으면 된다. 이때는 염화 나트륨 외에도 미량의 성분이 녹아서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고운 소금은 나물 무침이나 볶음 요리에 넣으면 좋다. 정제염은 순도가 높고 맛이 일정해서 식품 제조에 가장 많이 쓰인다. 주부들 가운데 정제염으로 장을 담그는 사람이 많은데 장맛이 깨끗하고 일정하기 때문이다. 수분이 적고 염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다른 소금보다 짜므로 양을 잘 가감해서 써야 한다. 소금에 특정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음식 맛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간수의 주 성분인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많으면 쓴맛이 나고 염화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 깨끗한 짠맛이 난다. 몸에 치명적이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맛과 식감이 달라질 뿐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소금을 먹지 않는 것보다 어떤 소금이든 먹어서 염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 소금이 과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소금을 먹지 않거나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소금이 필요할 때 잘 먹고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몸과 자연의 순환 원리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결국은 균형의 문제이다. 균형을 잃을 때 또는 치우쳐 있을 때 건강이 깨진다. 소금 섭취도 결국은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 기준은 각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소금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되는 신호. 소금이 좋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소금을 먹고 효과를 본 경험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낸다. 다음은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하거나 소금보다 다른 기운의 음식이 더 필요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이다. 짠맛은 오행에서 수기이고 화기, 토기와 견제 관계이다. 화기가 약해지는 신호 또는 토기가 약해지는 신호가 오면 소금 섭취를 줄이거나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서 쓴맛이나 단맛, 신맛이 나는 것을 섭취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나트륨과 칼륨과의 균형 관계로 보면 나트륨 과다로 칼륨 섭취가 필요할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는 오렌지 주스나 레몬즙 등 칼륨이 많은 음료를 함께 먹는다. 심장이 힘든 신호. 얼굴만 계속 붓는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에 땀이 난다. 잠이 안 오고 소름이 돋으며 한숨이 나온다. 긴장감이 커지고 식은땀이 난다. 혓바늘이 생긴다. 딸꾹질을 한다. 새끼손가락이 저리거나 팔꿈치가 아프다. 얼굴이 붉어지고 광대뼈 주변이 간지럽거나 뾰루지가 난다. 입이 마르고 조갈증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 쓴맛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커피나 쑥차, 코코아, 상추가 좋고 곡식으로는 수수, 과일은 자몽이 좋다. 위장이 힘든 신호. 무릎에 힘이 없고 꺾이는 느낌이 자주 든다. 아비마, 앞머리가 쏟아질 것 같은 두통이 있다. 몸이 처지고 자꾸 눕고 싶다. 변이 너무 묵다. 입술이 부르트거나 건조하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 얼굴이 노래지고 입이 자꾸 벌어진다. 입에 침이 많이 고인다. 사탕이나 초콜릿 등 단 것이 자꾸 땡긴다. 이런 경우 단맛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조청이나 설탕,
이런 것도 좋고 곡식으로는 기장이나 찹쌀, 현미가 좋다. 이들 재료로 만든 음식을 따뜻한 상태로 조금씩 먹는다. 간담이 힘든 신호. 한숨이 나온다. 몸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 가슴이 답답하다. 입맛이 없다. 저리거나 긴장감이 커진다. 이런 경우 신맛과 고소한 맛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오렌지나 레몬즙, 매실이 좋고 곡식으로는 보리와 기장, 팥, 밀 등이 좋다. 이들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 기름기 있는 고소한 것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 효과적이다. 소금이 필요할 때는 깨소금을 먹어도 좋고 신맛의 동치미도 좋다. 소변의 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노랑이 적당하다. 소변 색깔이 지나치게 노랗고 진한 경우에 소금에 비해서 물 섭취가 부족한 것이므로 물 섭취량을 충분히 늘려준다. 물과 소금 섭취량이 지나치면 설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뒤에 나오는 물 섭취량 편을 참고해서 조절해야 한다.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입맛에 맞게 간을 해서 맛있게 먹는 것이다. 소금을 따로 먹기는 하지만 정작 끼니를 챙길 때 싱겁게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따로 섭취해야 한다. 감기에 걸렸거나 열이 나거나 비염 등 염증이 있을 때,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 피부병이 있을 때, 공부할 때, 머리를 써야 할 때는 따로 소금 섭취를 하면서 평소보다 물과 소금의 양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 1%의 염도의 소금물을 준비해서 물 대신 마시도록 한다. 그리고 소금물이나 소금차를 물병, 텀블러 등에 타놓고 물 대신 수시로 마신다. 음주 전후나 야근할 때,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평소보다 염도가 진한 소금물이 필수이다. 그 외에 환자나 노인들 가운데 염분이 필요한데 흡수를 시키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 조선 간장을 따뜻한 물에 희석시켜서 간장차나 된장차로 주기도 한다. 좋은 소금으로 만든 동치미 국물도 좋다. 맛은 단순히 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맛에는 수많은 감각이 동원된다. 학자들은 같은 양의 포도당을 입으로 넣었을 때가 혈관에 바로 주입했을 때보다 더 급격하게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는 이유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인간의 소장에 미각세포가 존재하며 이 세포가 당류를 감지했을 때 더 많은 양의 인슐린 분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짠맛도 마찬가지다. 내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할 때는 소금 알갱이가 혀에 닿기만 했는데도 증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입으로 당긴다는 것은 단순히 혀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 모든 조직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정보를 교환한다. 입맛은 결국 몸이 원하는 몸맛이고 뇌가 보내는 신호이다. 미각은 생존에 필수적인 중요 감각이다. 잘 살려면 잘 먹어야 하고 잘 감각해야 한다. 영양사, 의사, 전문가의 기준이 아닌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먹어야 한다. 입맛은 개성이다. 물론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강을 잃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소금 때문만은 아니었다. 단단한 고정관념을 깨고 온갖 두려움,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몸의 지혜를 알게 되고 몸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죄책감에 시달렸던 먹는 행위가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바뀌었다. 자책했던 시간은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좋아했고 그 맛이 그토록 당겼구나. 식탐도, 과식과 폭식이 일상이 되었던 것도 결국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걸. 부위를 달래하며 염증에 시달려 종합병원이었던 상태가 사실 뿌리는 같은 것이었음을, 몸이 굳으면 생각도 굳을 수밖에 없고 그 사이 마음은 격하게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건강하게 살려면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치유 본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몸이 원하는 것을 먹고 움직이고 쉬고 힘있게 일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춘다. 내 안의 생명력에 눈뜨면 다른 생명들도 달리 보인다.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진다. 소금의 필요량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못지않게 어떻게 해독하고 배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 이 새로운 문명의 파도를 맑은 정신과 몸으로 헤쳐나가려면 인류는 다시 소금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살려면, 그것도 잘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금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짠맛의 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소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존 필수 물질이다. 앞서 절대적인 약 또는 독은 없으며 문제는 양이라고 했다. 소금이 맞지 않는 체질이라기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덜 필요한 사람이 있다. 평소 먹는 음식에 들어간 염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사 외에도 소금을 따로 먹어줘야 하는 사람도 있다. 큰 저수지를 품은 것처럼 물을 잘 보유할 수 있어서 한번 채워 넣으면 웬만해서 고갈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말라버려 수시로 채워 넣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은 소금을 따로 먹어주는 것이 좋다. 내려가는 혈류량이 많은 사람, 머리를 많이 쓰는 수험생이나 연구원,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는 사람, 활동량이 많은 사람도 소금이 더 필요하다. 심장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소금과 물이 지나치면 몸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심장의 불길이 약한 상태인데 강력한 수흡 기운인 물과 소금이 들어가면 심장이 꺼지지 않으려고 더 격하게 뛸 수가 있다. 그렇다고 소금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심장을 영양하는 것이 먼저이고 위장을 먼저 살려놓는 것이 우선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소금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어제는 필요했지만 오늘은 소금보다는 다른 기운의 맛이나 음식이 더 급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소금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둑에서 수가 중요하듯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다. 먼저 둬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나 요리할 때도 어떤 것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맛이나 질감이 달라진다.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을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에서 물과 소금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때는 소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소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막상 먹어보면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소금이 좋다고 해도 몸 상태를 살피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물과 소금은 양분을 이동시키고 분해하고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영양분은 아니다. 기본이 되는 영양분인 주식을 잘 챙겨 먹지 않거나 다른 맛이나 영양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소금과 물만 열심히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과 소금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데 필수 요소이지만 다른 영양분, 다른 기운의 맛과 조화가 필요하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과하다 싶으면 개어낸다. 소금의 치사량은 300에서 350g으로 알려져 있다. 식후에 배가 부르거나 공복감이 심하면 몸에서 잘 흡수하지 못해 토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식사 전이나 식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새콤달콤한 것을 먹고 조금 있다가 먹으면 편안하게 소화시킬 수가 있다. 소금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될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몸이 냉한 경우이다. 차면 굳고 따뜻하면 풀린다. 자연현상이 그렇듯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따뜻하면 풀려서 피가 돌지만 차가우면 굳어서 수축되고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한다. 몸이 냉한 사람은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차갑고 단단한 땅에 물을 부으면 겉돌고 스며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짜게 먹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서 겉돌고 붓는 느낌이 나타나게 된다. 열이 나지 않으니 땀을 흘리지 않고 목마름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고 소금과 물을 먹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때는 냉기를 빼가면서 소금과 물을 먹어야 한다. 매일 배에 곡식 찜질을 하거나 족탕, 반신욕을 하고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다. 처음에는 된장이나 조선 간장을 타서 따뜻한 국물을 먹거나 소금차로 먹는 것이 좋다. 장아찌, 치즈 등 소금 발효 식품을 잘 활용한다. 이른 오전부터 소금을 먹거나 차가운 생수에 타서 소금을 형태로 먹으면 몸이 식으면서 부작용이 심해진다. 그러므로 오후 이후에 먹기 좋은 농도의 소금차를 먹는 것이 좋다. 둘째, 긴장감이 심한 경우이다. 간담이 약하면 과도한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 급한 마음에 소금을 먼저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울렁거리거나 구역질이 나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굳은 상태는 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간담 기운을 보하는 새콤달콤한 것, 고소한 맛을 먼저 먹어주는 것이 좋다. 간담이 약한 사람은 평소에 동치미 국물, 냉면 육수, 메밀 육수처럼 시고 짤 음식이나 간장조림, 데리야키 소스처럼 고소하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레몬즙이나 새콤한 과일즙, 오미자, 산수유차나
청 등으로 간담을 풀어주고 소금을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경우 참기름, 들기름, 견과류도 좋고 깨소금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간담 경락이 지나가는 옆구리, 목, 고관절 등을 잘 풀어주고 족탕이나 발 마사지 등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 셋째, 위장이 약한 경우, 얼굴이 누렇고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이다. 짜게 먹거나 소금을 먹고 나면 앞 이마가 띵하고 목이 축 늘어지며 입에 침이 고이면서 구토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이 너무 풀려서 연동 운동을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여서 몸이 무겁고 만사가 귀찮고 행동도 느려진다. 이때 소금이 들어가면 반발작용이 나타난다. 속이 싸하면서 위로 또는 아래로 쏟아낼 수가 있다. 이때는 소금을 먹기 전에 단맛이 나는 꿀이나 설탕, 사탕 등으로 위장을 보호해야 한다. 약해진 위장과 위 경락이 지나가는 무릎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굳은 기운을 풀기 위한 연한 소금의 기운을 잘 흡수할 수가 있다. 넷째, 얼굴만 붓거나 벌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심장이 약한 경우이다. 화기운인 심장이 약하면 얼굴이 붉은 편이고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어깨가 자주 아프다. 평소에 얼굴 쪽으로 열이 오르다 보니 얼굴에 땀이 많다.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생기거나 얼굴이 땡땡 부어올라 깜짝 놀라기도 한다. 이때 곡식으로는 수수가 좋고 커피나 녹차, 쑥차, 초콜릿, 고들배기처럼 쓴맛이 나는 것으로 심장을 영양하는 것이 먼저이다. 어깨나 날개 축지, 상체를 강화해서 화기운을 좋게 해놓으면 발산하고 확산시키는 힘이 살아나서 소금에 수렴하는 기운을 잘 흡수할 수가 있다. 다섯째, 심포와 삼초가 약한 경우이다. 즉, 건강염려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경우이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떠올렸을 때 걱정부터 앞선다면 조절력, 생명력이 약해진 상태이다. 평소에 건강염려증도 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심신이 안정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보니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어깨가 무겁고 손에 이상이 있고 여기저기 저린 증상도 심하다. 이런 경우 소금을 먹으면 손발, 특히 손이 부을 수가 있다. 곡식으로는 조, 옥수수, 녹두가 좋고 콩나물, 감자, 우엉, 양상추 등 담백하고 생내가 나는 것과 떫은 맛이 나는 것으로 영양하면 좋다. 저염식과 무염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밥과 채소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식물에도 나트륨이 있지만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칼륨 비율이 훨씬 높은데 평균 0.02대 1의 비율로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이런 불균형이 심화된다. 채소류는 대개 쓴맛, 쌉싸래한 맛이 많고 칼륨 성분이 많은데 여기에 소금 간을 하지 않으면 맛과 영양의 균형이 깨진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하면서 나트륨 배출을 위해 칼륨이 많이 든 채소,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하라고만 하지만 소금 섭취 없이 이런 종류의 식품만 먹으면 칼륨 과다가 된다. 칼륨 과다는 나트륨 과다 못지않게 위험한 증상을 동반한다. 다이어트나 건강을 목적으로 샐러드를 자주 먹으면서
드레싱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 염분 부족으로 여러 가지 증상에 시달릴 수가 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해서 메말라 있던 사람은 소금을 먹으면 물도 같이 섭취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몸이 부을 수도 있다. 붓는다고 걱정하거나 몸무게가 늘었다고 살찐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살이 아니라 수분이 늘어난 것이다. 평소 몸이 냉했던 사람은 차고 굳은 상태여서 흡수가 안 되어 부을 수도 있다. 긴장된 기운이 지나쳐서 간담이 약한 사람, 심장 기운이 약한 사람도 몸이 풀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곧 괜찮아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붓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소금을 줄이고 다른 맛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 쓴맛, 쌉싸래한 맛의 음식이나 새콤달콤한 것을 같이 먹으면 균형이 맞는다. 오렌지 주스, 레몬즙 등 새콤달콤한 음료나 감잎차, 보이차 등과 같이 먹으면 매우 좋다. 쓴맛의 커피나 쑥차는 얼굴 붓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칼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어서 활발하게 이뇨작용이 일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걷기와 기본운동, 찜질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잘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푸석푸석하고 부어있는 사람의 경우 소금을 먹으면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이 빠지면서 얼굴선이나 몸 라인이 정리되어 생기 있고 날렵해 보인다. 반면에 살쪄 보이는 것이 소원이라던 사람은 메말랐던 몸의 수분과 염분이 채워지면서 오히려 보기 좋게 살이 오른다. 앞서 말했듯 소금을 먹을 때 심장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 간담이 약해서 흡수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거나 저염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먹는 순서와 방법, 먹는 양이 조금 다를 뿐이다. 천일염과 정제염은 음식에 넣어 먹을 때 용도가 분명히 다르다. 간수가 잘 빠진 질 좋은 천일염은 맛도 좋고 입자가 커서 배추를 절이거나 국에 넣어서 먹으면 된다. 이때는 염화 나트륨 외에도 미량의 성분이 녹아서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고운 소금은 나물 무침이나 볶음 요리에 넣으면 좋다. 정제염은 순도가 높고 맛이 일정해서 식품 제조에 가장 많이 쓰인다. 주부들 가운데 정제염으로 장을 담그는 사람이 많은데 장맛이 깨끗하고 일정하기 때문이다. 수분이 적고 염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다른 소금보다 짜므로 양을 잘 가감해서 써야 한다. 소금에 특정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음식 맛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간수의 주 성분인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많으면 쓴맛이 나고 염화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 깨끗한 짠맛이 난다. 몸에 치명적이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맛과 식감이 달라질 뿐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소금을 먹지 않는 것보다 어떤 소금이든 먹어서 염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 소금이 과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소금을 먹지 않거나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소금이 필요할 때 잘 먹고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몸과 자연의 순환 원리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결국은 균형의 문제이다. 균형을 잃을 때 또는 치우쳐 있을 때 건강이 깨진다. 소금 섭취도 결국은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 기준은 각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소금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되는 신호. 소금이 좋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소금을 먹고 효과를 본 경험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낸다. 다음은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하거나 소금보다 다른 기운의 음식이 더 필요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이다. 짠맛은 오행에서 수기이고 화기, 토기와 견제 관계이다. 화기가 약해지는 신호 또는 토기가 약해지는 신호가 오면 소금 섭취를 줄이거나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서 쓴맛이나 단맛, 신맛이 나는 것을 섭취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나트륨과 칼륨과의 균형 관계로 보면 나트륨 과다로 칼륨 섭취가 필요할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는 오렌지 주스나 레몬즙 등 칼륨이 많은 음료를 함께 먹는다. 심장이 힘든 신호. 얼굴만 계속 붓는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에 땀이 난다. 잠이 안 오고 소름이 돋으며 한숨이 나온다. 긴장감이 커지고 식은땀이 난다. 혓바늘이 생긴다. 딸꾹질을 한다. 새끼손가락이 저리거나 팔꿈치가 아프다. 얼굴이 붉어지고 광대뼈 주변이 간지럽거나 뾰루지가 난다. 입이 마르고 조갈증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 쓴맛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커피나 쑥차, 코코아, 상추가 좋고 곡식으로는 수수, 과일은 자몽이 좋다. 위장이 힘든 신호. 무릎에 힘이 없고 꺾이는 느낌이 자주 든다. 아비마, 앞머리가 쏟아질 것 같은 두통이 있다. 몸이 처지고 자꾸 눕고 싶다. 변이 너무 묵다. 입술이 부르트거나 건조하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 얼굴이 노래지고 입이 자꾸 벌어진다. 입에 침이 많이 고인다. 사탕이나 초콜릿 등 단 것이 자꾸 땡긴다. 이런 경우 단맛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조청이나 설탕 이런 것도 좋고 곡식으로는 기장이나 찹쌀, 현미가 좋다. 이들 재료로 만든 음식을 따뜻한 상태로 조금씩 먹는다. 간담이 힘든 신호. 한숨이 나온다. 몸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 가슴이 답답하다. 입맛이 없다. 저리거나 긴장감이 커진다. 이런 경우 신맛과 고소한 맛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오렌지나 레몬즙, 매실이 좋고 곡식으로는 보리와 기장, 팥, 밀 등이 좋다. 이들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 기름기 있는 고소한 것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 효과적이다. 소금이 필요할 때는 깨소금을 먹어도 좋고 신맛의 동치미도 좋다. 소변의 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노랑이 적당하다. 소변 색깔이 지나치게 노랗고 진한 경우에 소금에 비해서 물 섭취가 부족한 것이므로 물 섭취량을 충분히 늘려준다. 물과 소금 섭취량이 지나치면 설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뒤에 나오는 물 섭취량 편을 참고해서 조절해야 한다.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입맛에 맞게 간을 해서 맛있게 먹는 것이다. 소금을 따로 먹기는 하지만 정작 끼니를 챙길 때 싱겁게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따로 섭취해야 한다. 감기에 걸렸거나 열이 나거나 비염 등 염증이 있을 때,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 피부병이 있을 때, 공부할 때, 머리를 써야 할 때는 따로 소금 섭취를 하면서 평소보다 물과 소금의 양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
1%의 염도의 소금물을 준비해서 물 대신 마시도록 한다. 그리고 소금물이나 소금차를 물병, 텀블러 등에 타놓고 물 대신 수시로 마신다. 음주 전후나 야근할 때,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평소보다 염도가 진한 소금물이 필수이다. 그 외에 환자나 노인들 가운데 염분이 필요한데 흡수를 시키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 조선 간장을 따뜻한 물에 희석시켜서 간장차나 된장차로 주기도 한다. 좋은 소금으로 만든 동치미 국물도 좋다. 맛은 단순히 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맛에는 수많은 감각이 동원된다. 학자들은 같은 양의 포도당을 입으로 넣었을 때가 혈관에 바로 주입했을 때보다 더 급격하게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는 이유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인간의 소장에 미각 세포가 존재하며 이 세포가 당류를 감지했을 때 더 많은 양의 인슐린 분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짠맛도 마찬가지다. 내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할 때는 소금 알갱이가 혀에 닿기만 했는데도 증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입으로 당긴다는 것은 단순히 혀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 모든 조직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정보를 교환한다. 입맛은 결국 몸이 원하는 몸맛이고 뇌가 보내는 신호이다. 미각은 생존에 필수적인 중요 감각이다. 잘 살려면 잘 먹어야 하고 잘 감각해야 한다. 영양사, 의사, 전문가의 기준이 아닌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먹어야 한다. 입맛은 개성이다. 물론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강을 잃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소금 때문만은 아니었다. 단단한 고정관념을 깨고 온갖 두려움,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몸의 지혜를 알게 되고 몸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죄책감에 시달렸던 먹는 행위가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바뀌었다. 자책했던 시간은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좋아했고 그 맛이 그토록 당겼구나. 식탐도, 과식과 폭식이 일상이 되었던 것도 결국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걸. 부위를 달래하며 염증에 시달려 종합병원이었던 상태가 사실 뿌리는 같은 것이었음을, 몸이 굳으면 생각도 굳을 수밖에 없고 그 사이 마음은 격하게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건강하게 살려면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치유 본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몸이 원하는 것을 먹고 움직이고 쉬고 힘있게 일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춘다. 내 안의 생명력에 눈뜨면 다른 생명들도 달리 보인다.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진다. 소금의 필요량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못지않게 어떻게 해독하고 배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 이 새로운 문명의 파도를 맑은 정신과 몸으로 헤쳐나가려면 인류는 다시 소금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살려면, 그것도 잘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금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